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연통쾌 감동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저에게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대학교 봉사 모임에서 만났어요. 한여름에 바람도 안 불어서 땀이 뻘뻘 나 사람들이 다 지쳐있을 때 남편은 한쪽에서 장애아동들이 쓸 기저귀랑 물품들을 혼자서 나르고 있었습니다. 누군데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지? 하고 궁금한 마음에 슬쩍 가서 쳐다보았어요. 그때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가 홀딱 반해버린 거였죠. 처음으로 온몸이 찌릿찌릿한 감정들을 느꼈고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하고 남편에게 끊임없이 구애했습니다. 전 그때 20살이었고 남편은 군대까지 갔다 오고 휴학이나 3년을 해서 20대 후반인 나이였지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저희 구애를 거절하다가 남편은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큰 병원을 운영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약사이셨어요. 시부랑 시모께서는 10수년 전 이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여성 편력이 심하셨던 시부께서는 허구한 날 돈으로 어린 여자들 만나고 다니다가 지쳐버린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걸어서 그렇게 남남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부께서는 아내한텐 정말 원수보다 더 냉정하고 차갑게 대했지만 하나뿐인 아들한테는 물심양면 아낌없이 모든 걸 지원하셨어요. 병원을 운영하셔서 돈이 많으신 시부께서는 남편이 20살 되자마자 벤츠를 사주시고 서울 노른자 땅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자취방으로 쓰라고 내주실 정도였대요. 저렇게 부모가 오냐오냐 잘해주고 돈도 펑펑 쓰게 해주면 사람이 오만하고 거만할 법도 한데 어쩜 저렇게 겸손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까? 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오빠랑 사귄 게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쁜 연애를 하고 있던 중 일이 터지게 된 겁니다. 저는 한 학기만 봉사하고 그만뒀는데 오빠는 제가 봉사활동을 그만두고도 그 장애아동 복지센터와 보육원과 고아원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갔어요. 공부하는 아이들 힘내라고 치킨이랑 피자 수십만 원어치 사비로 사줄 정도였고요. 저는 오빠 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해? 오빠 진짜 아이를 좋아하나 보다. 애들이 그렇게 좋아? 라고 하니 오빠는 그냥 애들이 가여워. 부모 없이 아등바등 사는 게 안쓰러워서 잘해주고 싶네. 그리고 난 아이들 있는 곳으로 봉사 가는 게 내 유일한 삶의 힐링이야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 있어하고 봉사를 힘든 일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오빠 참 대단하다 생각하고 봉사하는 걸 응원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오빠 얼굴이 완전 눈탱이 밤탱이가 돼서 나타난 겁니다. 저는 물었죠. 아니 오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그랬어? 아니 어제 봉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묻자 오빠는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아 뭔데 빨리 말해보라고. 누가 오빠 때렸는데? 라고 하자 오빠는 그게 봉사 갔다가 거기 좀 말썽 피우는 남자애가 대들어서 한마디 했더니 주먹을 날렸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입 안쪽이 터져서 좀 쓰라리다. 나 앞으로 봉사 못 가겠어. 그냥 이제 봉사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나 잘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귀중한 시간이랑 돈 써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양아치 놈이 내 사람 얼굴을 흉지게 만드나 하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오빠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걔네 아무 조건 없이 도움받으니까 오빠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얼굴까지 때린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이건 진짜 아니지. 속상해. 진짜 이런 경우가 어딨어. 다신 가지마 오빠 하면서 바락바락 화를 냈습니다. 오빠는 알겠다며 걱정 말라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요.
그 후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오빠와 저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거였지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뚜렷하게 일을 하는 게 없었어요. 잠깐 사업한다고 해외에 나갔다 오고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워낙 시댁에서 돈 걱정 없게 해주시니까 남편도 딱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죠. 시부에게 증여받은 남편 명의로 된 원룸 빌라랑 이것저것 건물 관리하는 정도였습니다. 넉넉하게 자라서인지 남편은 굉장히 자유로웠고 혼자만의 시간을 꼭 필요로 했습니다. 낚시 간다며 1박 2일로 집에 안 들어오거나 혼자 지방에 2박 3일로 지방에 내려가고 싶다 하며 집을 비운 적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왜 결혼을 했는데 집을 비우나 싶어서 섭섭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저도 자유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 남편이 바다낚시 포인트 갔다 온다고 집을 하루 비웠어요. 혼자 집에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다운받으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제 노트북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클릭이 안 되고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서 안방에서 남편이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노트북을 켰지요. 원래 남편 노트북 항상 비밀번호 잠겨 있는데 며칠 전에 랜섬웨어 관여되고 노트북을 싹 다 초기화했는지라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노트북으로 한참 영화를 고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 네이버 아이디에 있던 영화 포인트들이 생각난 겁니다. 오케이, 그걸로 봐야겠다 하고 네이버에 들어갔는데 남편 아이디가 자동 로그인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 궁금해진 겁니다. 남편 메일함을 몰래 들어가서 구경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 스팸 메일뿐. 그러다 클라우드 사진첩에 뭐 없나? 하고 클릭했는데 그걸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남편의 클라우드 비밀 사진첩에는 정체불명의 앳된 여자애들이 원룸 같은 곳에서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들이 수백 장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대체 뭐지? 너무 이상한데 불법 아닌가? 하면서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노트북은 초기화가 되어도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 있는 사진첩은 전혀 영향이 없었기에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남편의 사진첩 안에 있는 여자애들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내 착각인가? 그런데 이 사진들은 다 뭐야? 남편도 이상한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저장한 건가? 이런 취향인가? 나 정 떨어져 역겹다. 이 포즈 자세들은 다 뭐야? 오씨. 그냥 바꿔버렸어요. 한참 동안 너무나 기분이 나빠서 맥주 3캔을 연달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늦은 주말 오후가 돼서야 잠에서 깼어요. 남편은 벌써 집에 들어와서 돌아 떨어져 있더라고요. 남편 클라우드 사진첩 본 걸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괜히 물어봤다가 자기 아이디 왜 뒤졌냐고 욕 들으는 거 아니야? 그냥 말하지 말아야겠다. 아, 남자들이 다 그렇지. 이상한 사진 보면서 욕정 채우고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 속옷과 제 속옷을 손빨래하려고 뜨끈한 물을 받아두고 남편 가방에서 하루 동안 묵혀있던 속옷 몇 장들을 꺼냈어요. 워낙 사람이 깨끗해서 1박 2일로 낚시를 가도 속옷을 몇 장이나 챙겨가거든요. 남편 속옷이랑 제 속옷 물에 넣으려고 하는데 남편 속옷에 분홍색 공주 모양 스티커가 붙어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하고 스티커를 떼려고 남편 속옷을 보는데 속옷 안쪽에 볼펜? 분필 같은 걸로 엄청 조그맣게 살려주세요 하면서 옆에 연락처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예전부터 남편 속옷을 직접 손빨래할 때 볼펜 자국 같은 게 물에 번져서 보라색이 되어서 빠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게 전부 제가 모르고 지나쳤던 SOS 신호였던 겁니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남편 속옷에 있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한 후 남편 몰래 복도에 나가서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한 통 온 겁니다. 혹시 그거 보고 연락 주신 건가요? 라는 겁니다. 화들짝 놀라서 속옷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누구시죠? 통화 가능한가요? 라고 묻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물었죠. 남편은 와이프 되는 사람인데 남편 낚시 갔다 와서 속옷 빨래해 주려고 하는데 이상한 글씨랑 번호가 적혀 있어서 그냥 지나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라고 하자 갑자기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앳돼 보이는 여자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흐느껴 웃는 겁니다. 연락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속옷에 몰래 글씨 써서 도움 요청한 건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치의 거짓말도 없어요. 믿기 힘드실 테지만 믿어주세요. 라면서 충격적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에게 도움 요청을 보낸 여자는 남편이 저와 연애할 시절부터 봉사 갔던 보육원에 있던 학생이었답니다. 남편은 보육원에 봉사 가면서 거기 있던 여학생들과 친분을 쌓아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고 사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거기 있던 보육원 여자애 중 한 아이와 몰래 그렇고 그런 관계를 가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보육원 남자애가 남편을 냅다 팬 거였지요. 그래서 남편이 얼굴에 멍이 들고 그 후로 보육원 봉사를 못 간 거였어요. 사건의 전말을 알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보육원에서 일정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독립해서 살아야 했나 봐요. 그때 보육원에서 여자애 한 명이 나와서 살게 됐는데 돈도 다 떨어지고 알바자리도 못 구하니 남편에게 연락을 취해 손을 뻗었나 봅니다. 남편은 본인이 관리하는 원룸 건물 중에 방 한 개를 그 여자애가 살 수 있도록 내어주었고 그 대가로 남편과 그 여자애가 은밀한 만남을 가졌던 거였어요. 전 정말 까마득하게 몰랐지요. 남편이야 돈이 많고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니 그 여자애한테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롭게 하고 한 달에 용돈도 몇백 단위로 주면서 환심을 샀나 봅니다. 여자애는 남편에게 점점 의지했고 남편은 그 점을 노려서 여자애한테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한 거였어요. 차마 말로 표현하기도 역겨운 그런 짓거리를 시키고 사진으로 찍어서 자기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클라우드 사진첩에 있던 그 사진들이 전부 남편이 찍은 거였어요. 그리고 사진에 나온 여자애가 익숙했던 이유도 제가 봉사 한번 갔을 때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여자는 남편의 요구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하고 싶다고 하며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악마로 변한 거였죠. 사진이랑 영상 다 가지고 있으니 신고하거나 도망가면 알아서 해라 등등 애한테 엄청 압박을 주었나 봅니다. 남편은 저한테 1박 2일로 낚시 간다, 혼자 여행 간다 하면서 본인 원룸에 있는 여자애랑 그 짓을 한 거였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거니 그 여자애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이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니 아내인 저에게 말해 영상들과 사진들 유포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였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남편이 잠든 사이에 그 여자애는 속옷에 자기 번호랑 구조 요청 메시지를 써서 보낸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남편 속옷을 바로 물속에 넣어서 그게 번져서 못 본 거였고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착한 척하면서 아이들 보육원에 봉사한 것도 다 그 더러운 이유였다니 정말 역겹더라고요. 펑펑 울며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기도 돈 쉽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잘못한 거 맞는데 신고하기 너무 무섭다고, 사진 퍼지면 어떡하냐면서 저한테 실한울하게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저는 말했죠. 안 그래도 남편 네이버 클라우드 사진첩에서 이상한 사진 수백 장을 봤다. 일단 내가 되는 대로 싹 다 삭제하고
끝까지 이 사건 끌고 가서 같이 도와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일단 당장 그 원룸에서 나와 고시원을 가던 찜질방을 가던 하라고. 사진 유포 절대 걱정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달랬어요. 저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네이버 클라우드에 들어가 일단 모든 사진을 전부 지웠습니다. 그리고 몰래 그 여자애를 만나 아이의 고소를 도왔습니다. 변호사 선임, 증거 수집 등등 만만의 준비를 끝마친 뒤 남편한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떻게 알았냐고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혀서 그냥 짝 하고 싸다고 때렸습니다. 시모는 이 역겹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시자마자 네 애비 닮아서 어린 여자한테 환장했냐며 남편 머리털 뽑고 난리가 났네요. 남편 M자 탈모 때문에 1,800만원 주고 머리 심었는데 그거 다 뽑혀서 이마 시뻘개지고 완전 난장판이었답니다. 저는 이혼 선언하고 짐 빼고 친정집에 들어갔고요. 남편은 고속 막으려고 호화 변호인단 꾸렸는데 결국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수사받고 반성의 김이 없다고 1심 실형받고 항소하고 있네요. 남편 노트북, USB, 컴퓨터, 핸드폰 전부 집에 압수수색 들어와서 다 가져가고 포렌식 수사로 영상 유출될 만한 자료들 사전 차단했습니다. 여학생이 우려하던 일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진작에 이렇게 신고했으면 오랜 시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학생은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신고도 못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학 동기들은 남편이 보육원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거기 여자 학생들 때문이란 걸 아름아름 알고 있었다네요. 제가 너무 남편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말 못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부모 돈 가지고 사니 세상이 만만해 보였는지 해서는 안 될 일까지 하고 그냥 평생 옥살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당당하게 나서길 바랍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떳떳하게 행동해야지요. 그게 맞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같이 힘내고자 이렇게 힘겹게 용기 내어 글 씁니다. 저도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는 걸 밝히는 게 제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고 지인들이 들으면 저인 줄 알 것 같아서 무섭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사연을 듣고 용기를 낼 것 같아 조심스럽게 신청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